자, 서서히 여러 가지가 무너지면서 종말로 가는 듯한 느낌이 요즘 듭니다. 통계청이 5월 산업 동향 발표를 했는데 생산 0.8, 투자 13% 반등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2년 만에 3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빨간불이 켜져서 소비 회복세가 매우 불투명하고 6월 전산업 업황 실적인 BSI는 82로 전달 86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시절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국의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규제를 다 전국 단위에서 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 대출이 1억 넘으면 DSR 40%,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해서 강화하고, 그래서 대출자 3명 중에 1명은 이제 묶인다고 합니다. 이 강화된 규제에 해당되어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규제에 타격이 크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4천만 원을 받던 사람도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DSR도 강화되고 가계부채를 조이는 쪽으로 바짝 쫄아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복형 건강원장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경고하고 태풍 전에 나뭇가지를 정리해라고 하면서 정부 스스로 태풍이 올 거니까 그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강력 경고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 하락으로 부실해진 가운데 정부의 보험사 건전성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다. 우리가 IMF 때 보험사도 여러 개 문 닫았지요. 그래서 보험사에 본격적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불이 붕괴했어요. 그래서 쓰리에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전용 헤지펀드가 2억을 날리고 빚을 못 갚고, 그러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자, 흔히 NFT라고 이야기하는 대체 불가 토큰 시장도 얼어붙었어요.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투자하고 하지 말라고. 근데 TV 같은 데서 이런 거 투자하는 젊은이들을 마치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아주 동작 빠른 젊은이들의 표상처럼 표현했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게 이 시장 자체가 거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하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술성이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작품들을 확보하고 이런데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해지고 있다. 거대한 도박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은 코로나 이전 같은 1919년식의 저물가는 다시는 안 올 거다. 그래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파월은 침체 위험이 커져도 금리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팬데믹 이후 완전히 다른 경제로 돌아가 살고 있다. 코로나 이전 같은 저물가 시대는 다시 안 올 거다. 이제 물가 상승률 2%의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U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의 총재도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비용이 엄청 발생했고 신속한 금리 인상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쪽으로 다들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조하는 장소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가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인지 적인지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2금융권 사업자에 대한 대출, 즉 저축은행의 대출에 경고등이 터졌다. 한국은행이 부실 우려 대출 잔액이 저축은행의 89조가 된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신용 위험이 커지는데 금융위원장, 이 대처해야 될 금융위원장은 공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에서 지금 폭탄이 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되어진 부실이 우려되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가 대출 잔액이 89조다는 거예요. 은행은 그래도 빌려줄 때 어지간히 신경을 쓰는데 저축은행에서 빌려준 돈 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우로 물난리가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는데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등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아간 곳이 이금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문제를 지적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달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의 엄중 대응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미등록 사채업자도 아닌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공개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남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담보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담보로 잡아줘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루비니 교수는요,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래서 닥터 둠이다라고 불리우는 이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 대학교 교수가요, 지금 복합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추가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자, 루비니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잡지에 글을 올려서 스태그플레이션과 채무 위기, 즉 부채 위기가 동시다발로 터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최근 물가 급등에서 공급적 요인이 점점 더 결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 문제로 유발된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저렇게 올릴 때 경착륙하게 될 것이다. 경착륙이 예상된다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는 중앙은행이 경착륙에 겁내지 말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통화 긴축을 해라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은행들이 경착륙이 임박하면 겁을 먹고 통화 긴축을 중단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임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거다. 그들은 경기 침체 충격과 이 빚의 함정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약하고 짧을 거라는 다수 전문가의 견해는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제 말과 이 루비니 말을 좀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더 빨리 했습니다. GDP 대비 공공민간 부채 수준이 99년 200%에서 최근 350%가 되어서 좀비 가게 기업 금융기관 정부를 파산시키고 디폴트로 몰고 갈 거다. 자, 이것도 제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올 대공황적 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부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0년대의 실정에서 채무 위기가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같이 덮쳤던
2008년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 위기가 될 거다. 자, 이것도 제가 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 중앙은행의 긴축은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동시다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다. 자, 류빈이 교수가 하나 지적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냐? 금리 안 올리면요, 경착륙 막기 위해서 안 올린다? 그러면 수습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못 잡힌다는 거예요. 왜? 화폐 남발에 대해서 이분은 아직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등 세계 주식 시장이 50% 추락을 할 거다. 50%. 그래서 현재는 저가 매수 반등의 기회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멈춰 있거나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자,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제가 한 말 잘 안 믿으면 그래도 루비니 교수 말은 좀 믿겠죠. 뭐가 다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